자, 이번에는 우리가 스택을 활용할 수 있는 실생활 사례로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수식 표현, 후위 표기식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식을 표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. 세 가지가.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, 만약에 3 더하기 4를 나타낸다 하면은 3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중위 표기라고 합니다. 이 경우에는 연산자가 피연산자 사이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죠. 자, 이것과는 다르게 두 가지 표기 방법이 더 있는데요. 후위 표기라는 게 존재합니다. 이 후위 표기는 연산자가 피연산자 뒤에 있습니다. 이게 무슨 의미냐면, 우리가 3 플러스 4를 중위 표기에서는 이렇게 나타냈다면 후위 표기에서는 3, 4 플러스 이런 식으로 피연산자들의 뒤에 오른편에 이 연산자가 존재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위 표기는 이제 연산자가 앞에 있는 거죠. 피연산자들보다 앞에 있는 겁니다. 그래서 플러스 3, 4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왜 컴퓨터는 후위 표기식을 사용할까? 분명히 우리가 쓰고 있는 중위 표기식도 있는데 왜 굳이 컴퓨터의 연산 또 계산을 후위 표기식으로 구현을 해 놓았을까? 요걸 한번 생각을 해 보기 바랍니다. 자, 여러분들이 아직 후위 표기식이나 이 전위 표기법에 익숙하지가 않아서 쌤이랑 같이 한번 예제를 보도록 합시다. 자, 2 플러스 3 곱하기 4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 연산자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3 곱하기 4가 수행이 되고, 그리고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이제 연산이 수행이 됩니다.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후위 표기식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수행되는 연산부터 이 중간에 있는 연산자를 피연산자들 맨 오른쪽으로 보내주는 겁니다. 우리가 이 3 곱하기 4에서 사용되는 연산자 이 곱하기랑 피연산자 3과 4의 맨 끝인 4 뒤로 보내주는 것이죠. 그러면은 2 플러스 3, 4 별 이런 식으로 되겠죠. 그리고 이제 플러스 2를 해줄 건데, 우리가 플러스 2를 해주는 이 오른편에 있는 피연산자는 3 곱하기 4를 한 결과일 겁니다. 그래서 이 결과를 우리가 쉽게 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묶어놨습니다. 12겠죠. 자, 이 12랑 또 2랑 사이에 있는 플러스를 다시 12 오른편으로 이렇게 옮겨줍니다. 그러면은 2, 3, 4 별 플러스 이런 식으로 후위 표기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. 전위는 이것과 동일한 메커니즘이지만 오른편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왼편으로 보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래서 2 플러스 3 곱하기 4라면 먼저 이 곱하기를 우리가 왼쪽 피연산자의 뒤인 앞인 3 왼편으로 보내고, 그러면은 또 2 플러스 별 3, 4 이렇게 되겠죠. 이제 우리가 앞으로 2와 더할 피연산자가 3 곱하기 4를 한 값이기 때문에 또 이 가운데 있는 피연산자들 사이에 있는 플러스를 이제 왼쪽에 보내줍니다.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 2 별 3, 4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. 자, 이 밑에 적어놓은 거랑 한번 쭉 비교를 해보고,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 중위표기법에서 전위로 또 후위로 한번 변환을 해보기 바랍니다. 자, 이번에는 선생님이 괄호가 들어가 있는 가장 어려운 예제를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. 지금 보면 괄호 안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곱하기 d 곱하기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식이 좀 복잡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. 후위로 바꿀 때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우리가 가장 먼저 수행하는 연산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내야 합니다. 지금 보면은 a 플러스 b가 먼저 수행이 되겠죠. 그러면 우리가 후위 표기식 같은 경우에는 연산자를 이제 피연산자의 맨 오른쪽으로 보낸다라고 했으니 오른쪽 피연산자 뒤로 보내면 됩니다. 그러면은 a, b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일단 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요. 이제 a랑 b를 더한 이 연산 결과와 마이너스 c 이 한 개
두 개의 p 연산자를 바탕으로 또 마이너스 연산이 수행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마이너스는 c의 오른편으로 이렇게 가게 돼서 ab 플러스 c 마이너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이제 괄호를 또 벗어났고 이번에는 지금까지의 결과에서 곱하기 d를 곱해줘야겠죠. 그러면 d도 또 오른쪽으로 보냅니다. 그러면은 ab 플러스 c 마이너스 d 별 이런 결과가 또 후위 표기로 나타나게 될 거고요.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곱하기 2도 여기 d가 했던 것처럼 이 왼편에 이 하나의 p 연산자가 될 것이고, 그리고 곱하기 2니까 이제 곱하기를 2의 오른편으로 이렇게 보내서 아래처럼 ab 플러스 c 마이너스 d 곱하기 2 곱하기 이런 식으로 후위 표기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또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. 만약에 컴퓨터가 이런 괄호들을 다 계산을 하면서 연산을 할 수가 있을까요? 지금은 괄호가 하나지만 나중에 괄호가 한 2개 아니면 3개, 4개가 되면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괄호들을 다 기억을 해줘야 하니까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비효율적이겠죠. 그런데 반해서 후위 표기식 같은 경우에는 신기하게도 괄호가 하나도 없습니다. 괄호가 있던 이 중위 표기식을 후위 표기식이나 전위 표기식으로 바꾸면은 괄호가 하나도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컴퓨터에서는 후위 표기법을 사용합니다. 후위 표기법은 괄호가 없어도 이 우선순위를 반영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후위 표기법을 채택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보면은 컴퓨터가 이제 어떻게 후위 표기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. 첫 번째로 후위 표기식을 입력받는다 라고 하네요.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은 입력받는 값은 항상 후위식이어야 됩니다. 즉 중위 표기식에서 후위 표기식으로 변환된 값만 들어온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. 이 시간이 된다면 선생님이 또 중위 표기식에서 후위 표기식으로 변하는 알고리즘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. 자, 그래서 이제 오른편에 나오는 이런 후위 표기식을 하나 입력을 받는다고 하네요. 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선생님이 요거는 중위로 한번 이렇게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네요. 8 나누기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곱하기 2 하면은 요게 값이 7이 나오겠네요. 자, 이제 진짜 7이 한번 이 후위식으로 계산을 했을 때 7이 한번 나오는지 봅시다. 수식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스캔을 합니다. 즉 8 나누기 2 마이너스 3 플러스 3 곱하기 2는 는까지는 아니고요. 여기까지 딱 스캔을 하겠죠. 이만큼 이렇게 쭉 스캔을 합니다. 만약에 p 연산자라면, 즉 이렇게 8이나 2 같은 숫자라면 스택에 푸시한다, 저장을 한다고 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연산자라면 필요한 수만큼의 p 연산자를 스택에서 꺼내 연산을 실행한다. 즉 우리가 필요한 수만큼의 p 연산자란 2개겠죠. 사칙 연산에는 a 더하기 b니까 이 a랑 b를 꺼내 가지고 우리가 방금 받았던 요 연산자랑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소리입니다. 그리고 나서 연산의 결과가 나오겠죠. a 플러스 b를 하면은 c라는 값이 나올 텐데요. 요거를 다시 스택에다가 푸시를 해주면 됩니다. 자, 여기 나온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먼저 8, 2 나누기, 이럴 경우에는 푸시 이 괄호 안에 어떤 값이 또 들어가게 되겠죠. 그리고 이 더하기, 빼기, 곱하기, 나누기 문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0 문자보다 크고 9 문자보다 작으면 0과 9 문자 사이에 있으면, 즉 숫자면은 스택에 저장한다, 이런 식으로도 코드를 작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는 연산자라면 필요한 수만큼, 즉 2개를 꺼내야겠죠. 2개를 꺼내서 p 연산자를 스택에서 꺼내 연산을 실행을 합니다. 선생님은 여기서 OP2랑 OP1
이 두 개의 변수를 활용을 해서 각각의 p 연산자를 먼저 저장을 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연산자에 따라서 OP1 플러스 OP2, OP1 마이너스 OP2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도록 해주려고 하는데요. 지금 보면은 팝을 실행했을 때 사용한 변수 순서가 OP2부터 OP1 이렇게 나왔는데, 이제 연산을 실행할 때는 OP1 그 다음에 OP2 서로 순서가 반대로 돼 있죠. 그 이유는 스택에는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게 맨 위에 있기 때문에, 아까 우리가 봤듯이 8, 2 나누기라고 한다면 8이 2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2를 꺼내서 OP1에다가 가져다 놓아 버리면은 8이 이제 OP2에 가는데, 그러면은 연산이 이상해져 버리겠죠. 그래서 선생님은 OP2를 먼저 팝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 다음 OP1을 팝을 해서 이렇게 연산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도 코드 작성할 때는 이 두 개의 변수 간의 순서에 어떤 거를 먼저 팝을 하는지 그 순서에 주의하기 바랍니다. 우리가 이렇게 연산을 끝 마쳤어요. 그러면은 다시 이 연산 결과를 스택에다가 저장을 해줘야겠죠. 그래서 value라는 이 변수 하나를 더 써서 연산한 이 값들을 저장을 해 주었고요. 그리고 push value라고 해서 스택에다가 다시 저장을 해 주었습니다. 근데 변수를 활용하기 싫다 그러면은 이 push 함수 안에다가 변수 자리에 op1 플러스 op2 이런 식으로 또 넣어줘도 되겠죠. 자, 그래서 이제 한번 후위 표기식 계산 알고리즘을 구현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. 그래서 선생님이 세 가지 조건을 주었어요. 알고리즘은 사실 앞에서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금방 작성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. 먼저 후위 표기식이 입력이 되겠죠? 단 여기서는 입력되는 숫자는 한 자리의 정수입니다. 무조건 한 자리의 정수입니다. 그래서 n자리 정수는 이따가 선생님이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. 연산자 p 연산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동작을 수행한다. 연산자라면 스택에서 두 개의 값을 꺼내어 연산 후에 스택에 저장을 할 거고요. p 연산자라면 스택에다가 그냥 저장만 할 겁니다. 그리고 이 연산 과정을 계속 거친 다음에 연산이 끝나면 연산에 있는 결과값이 하나가 남아있겠죠. 이 결과값을 출력을 해줍니다. 오른편 하단에 보면은 이제 위에는 식 입력을 하나를 받고요. 출력으로는 그 결과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주면 됩니다. 자, 지금부터 한번 이 후위 표기식 계산 알고리즘을 직접 한번 구현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.